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부동산 투자와 함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 드렸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십니까? 저는 달러 투자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달러가 10년으로 바라보면은 1200원 넘어간 구간이 하나, 둘, 여기도 1200원인가? 네, 1200원 비싸죠.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또 하고 있는데, 이게 뭐 7월 달쯤에 돼서 중국에 있는 그 부동산 재벌 그룹 있잖아요. 헝다그룹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9월 돼서야 9월 말 돼서야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에서는요 7월 달부터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헝다그룹 지금 부채가 상당히 심상치 않다 이런 말이 나왔을 정도로, 이것 때문에 혹시 아시안권이나 뭐 주식시장에 글로벌 증시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겠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달러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뭐 저는 달러를 계속해서 사왔습니다. 예, 모았고요. 그래서 지금 꽤 모은 상태인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언제 이런 고점이 올지는 그 아무도 몰라요. 그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는 1100원대일 때, 1100원 초반? 더 깨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7월달 보시면은, 이렇게 2014년인가요? 2014년 7월달 보면 1007원까지 간 적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우리 달러는 끊임없이 모아가는 게 좋습니다. 모아갔다가 이렇게 상승이 오면 그때 가서 좀 털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또 달러 값이 고점인 그 시기에는 뭔가 또 부동산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걸 또 살 수 있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달러 투자를 하는 게 조금 낫지 않겠나. 왜?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요, 국내 경제가 뭔가 이상 반응이 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도 들거든요. 달러가 올라가면 내가 팔고, 그걸 가지고 국내 뭐 경제가, 증시가 또 좋지 않으면 또 우량주를 또 매수를 하시던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은 다음 카카오가 이렇게 급락을 했잖아요. 급락을 했어요. 지금 11만 9,500원에서 12만원에 깨졌는데, 불과 몇 개월 전에 17만 3천원까지 갔다가 11만 9,500원까지 이렇게 깨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 한번 잘 해보셔야 될 게, 10년으로 봤을 때 한 번 하락을 하면요, 최소 1년은 하락을 한 경우가 많이 보여요. 네?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보이나요? 이렇게? 이게 하락을 하면은 단기간에 몇 번만, 며칠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수개월에서 1년 이상 하락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왜? 차익을 실현해야 되니까요. 비싸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단기가 급락 왔네 라고 하면서 들어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네. 투자를 하실 때 좀 장기간 지켜보세요. 만약에 나는 기다렸는데 바로 반등하더라 이러면요, 내게 아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세요. 굳이 여기에 나의 이념이나 나의 생각, 나의 원망, 분노 이거를 집어넣지 마세요. 그게 내게 아니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달러에 집중을 해라. 첫 번째, 달러에 집중을 해라. 자, 두 번째는 부동산에 집중해라. 특히 지방 부동산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네, 최영민님 반갑습니다. 좋은 생각님 반갑습니다. 이웃사라다님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뉴스 몇 개만 하고 바로 여러분들 Q&A 진행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빠르게 뉴스 딱 2개만 진행하겠습니다. 자, 임대차법 1년 전세 실거래가도 13% 뛰었다. 갱신 계약 포함해도 2에서 4% 높아 신규 계약은 50% 껑충이라고 해요. 여기 보시면은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 2+2와 전월세 상한제 5% 룰을 담은 개정주택임대차법이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후 약 1년간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가 13%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 실거주 등 예외적인 사유가 아니라면 계약 갱신이 강제화되고, 갱신 계약은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기보다 전세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이다. 그만큼 신규 계약의 전세값이 급등했다는 의미다. 당장 전세가 급등을 피한 기존 세입자 역시 갱신 계약이 끝나면 큰 폭으로 늘어난 전세값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없다. 전문가들은 더 큰 혼란을 막으려면 지금이라도 임대차법을 원상복구하고 전세 매물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 완전 실패한 정책이죠. 계약 갱신 청구권요. 이건요,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왜 그러냐? 혹시나 운 좋게 이번에
2 플러스 2에서 플러스 2를 한 사람들 2년 더 살고 나서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이들을 수렁의 그 늪지대로 빠뜨리는 것밖에 안 돼요. 여러분 늪에 발을 디디면요 그 순간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왜? 늪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그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뻘밭이면은 몸을 포복 자세로 이렇게 배밀이 하면서 가거나요. 또는 그 갯벌에서 조개를 수확하시는 분들 보면은 뭔가 배 같은 거 있잖아요. 배 모양으로 된 이게 널판지 같은 그걸 가지고 몸을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 제 말은요. 그 늪지대, 즉 전세라는 그 늪임이에요. 늪. 네. 매매를 하지 않고 전세. 이건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는 그런 시대 있잖아요. 물가 상승이 지나치게 올라가는. 지금까지 그래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 시기에 전세로 발을 들인다는 것은 늪에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내가 발을 디디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즉 담보치환에서 4년 만에 부동산을 지옥을 만들어놨네요. 맞아요. 부동산을요 지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요 이거 없애야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그 뭐라고 하죠? 제가 그 용어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승리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전세 세입자들이 정신승리 많이 할까요? 소유자들이 정신승리를 하는 걸까요? 저는요 세입자가 정신승리하는 거라 봅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세값 다 폭등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물론 그 세입자 중에 운 좋게 플러스 2 계약을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신승리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계약 갱신 청구 도입되면서 나는 성공했네 라고 하는 것 첫 번째와 두 번째, 시중에 저가 전세가가 실거래가로 찍힌 걸 보고 기분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선순위 차입금이 있는 선순위 채무,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그런 물건 있잖아요. 전세가 쌀까요 비쌀까요? 쌀까요 비쌀까요? 예를 들어서 5억짜리 매물인데 전세가가 2억이에요. 만약에 시세가 3억 5천인데 전세가가 2억이에요. 그러면 2억의 실거래가 찍힙니다. 근데 그 2억이요 뜯어보잖아요. 선순위로 대출이 1억 5천이 있는 겁니다. 1억 5천 있다고요. 근데 실거래가는 2억 찍혔다고, 와 진짜 이 정부 잘한다, 난리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기침 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정신승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전세 시세가 3억 5천인데 나는 원래 2억으로 살고 있었어요. 1억 5천을 올려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찾습니다. 2억에 80만 원짜리를 찾습니다. 그 옆 동네에서 똑같은 단지 내에서 전세 보증금은 똑같은데 월세를 더 내는 그런 물건만 찾는다고요. 그러면 실거래가는 당연히 2억에 80만 찍히겠죠. 하지만요. 그게 싼 건가요? 보증금이 안 올랐다 해가지고 그게 싼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신 승리를 그분들께서 주장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이. 전세로 살면서 로또 분양 한번 당첨되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분양권마저 로또 분양이니까는 전체적으로 투자자들이 몰려 들어오고 하니까는 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장기랜들 당연히 떨어지니까는 그걸 가지고 투기꾼들 탓이나 뭐냐 하면서 또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욕심이 아니고 뭔가요? 또 남의 집값 떨어지고 본인은 청약 당첨되려고 하는 게 이게 바로 욕심쟁이 아닙니까?